그리고 90년대에 중국 키우기 본격화. 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멘탈 자체가 코미디가 되는, 경험이 코미디가 되는, 반공이 코미디가 되고 6.25가 코미디가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저게 첫째가. 두 번째가 뭐냐. 지식층이 서유럽이나 미국 가서 배워야 되는데 서유럽 미국의 지식층이 전부 PC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염돼 버렸잖아요. 그럼 그 오염은 우리가 고스란히 덮어 쓴다고요. 아, 대학 교수에 가서 인문학 강의에서 듣다가 뭐 하는데 저 교수님이 고매하신 교수님이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도 동성혼 결혼을 주례를 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신 왜 유치찬란한 소리해? 임머튜어. 유명 대학에서 이런 식의 분위기거든요. 이걸 고스란히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 평등이 어떻고 아니 그게 박근혜 정부야 이명박 정부야. 여성가족부가 이름이 모개프 아니에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젠더 평등 및 젠더 평등이란 건 뭐냐면 동성애자 비동성애자 뭐 다를 것 없이 뭐 결혼도 마음대로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부부도 마음대로 돼야 되고 민법이 보장해야 되고 이게 젠더 평등이에요. 젠더 평등 및 패밀리예요. 그럼 패밀리가 남녀 결합에 의해서 애를 낳는 그런 패밀리가 아니란 소리지. 기껏 하면 거기 이제 동성혼이 부부가 되고 거기에 입양하고 지금 우리나라 입양 제도는 남녀 결혼에 의한 정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니면 입양을 못 하게 돼 있죠, 아마. 여성가족부라는 게 여성가족부라고 쓰고 실제로 의미는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 젠더 평등 및 가족부예요. 정부부터 개소리 한 거예요. 이게 지식층이 배워와서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석유가 뭐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 작용하는 그런 자원이 된 거예요. 한 50년 전부터. 근데 이게 하필이면 다 중동 이슬람 그 지역에서 전부 수출이 돼. 그러면 얘들이 가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1시간 일해서 1시간 창의력 발휘해서 그 창의력만큼 1시간 땀 흘려서 그 땀만큼 그거 조금씩 부를 쌓아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위는 뭘 모시고 살아야 돼? 석유를 모시고 살아야 돼. 그 석유를 누가 갖고 있는 석유야? 중동 이슬람 폐악질 집단이 갖고 있는 석유예요. 오펙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그 자조, 근면 뭐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희화화되는 그런 조건이죠. 네 번째, 중국과 피를 섞어야 먹고 산다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90년대부터. 그래서 한국이 완전히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90년대, 박년대, 10년대, 30년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경험과 역사가 희화화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야, 우리가 평화해야지. 그래 햇볕 침복해야지.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5, 6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의 멘탈 자체가 붕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 상황이라고요. 이게 다 바깥이랑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깥 때문에 사실은 유발된 상황이에요. 이 모순적 상황에서 그래도 먹고 살라고 온갖 이제 양아치스러운 정신적 양아치스러운 정신이 붕괴된 상태, 멘탈이 붕괴된 상태가 일반화된 거라고 이게. 모순적 상황에 맞춰서 멘탈을 최적화해서 붕괴시킨 나라예요 이게. 멘탈을 정신을 최적화시켜서 해체한 나라예요. 정신 해체를 최적화, 극대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메들리 상황 아니에요. 저는 80년대 그 중반부터인가 메들리 나올 때 참 싸하더라고요. 노래가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계속 뽕짝이 이어져. 노래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 듣다 보면 야 인생 별거 있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선악이 어딨냐 시비가 어딨냐.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메들리라는 장르가. 생각하지 마. 골 아플 거 없어. 뭐 계속 그 주문이에요. 저는 그 메들리라는 장르를 들을 때 좀 섬찟하더라고요. 기승전결이 없는 거예요. 원래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에 작곡하거나
연주 이런 음악의 그 악보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음악인 사람들이. 그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는 하나가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는 논리적 체계거든요. 원래 음악에 그래요. 모든 음악에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수학적 논리적이라고 그 음악의 하나의 그 덩어리가 메들리는 그걸 다 깨버린 거 아니야.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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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도 끝도 없이. 메들리라는 장르야말로 한국인의 멘탈의 총체적 붕괴를 예언한 장르입니다. 그 살벌한 장르가. 몽짱 메들리가. 그게 80년대 제 기억에는 80년대 후반쯤 나왔어요. 동고소련 무너질 무렵, 중국이 막 들락말락할 무렵.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건 뭐냐? 어제까지의 모순적 상황에 최적화된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이 모순적 상황이 어제까지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현실이 아니거든. 지금부터는. 모순적 상황 자체가 바로 정돈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중의 친중 정책이 미중 전쟁과 중국 침몰로 바뀌었고요. 미국 서유럽의 피스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미국 서유럽에서 자유보수 지성이 지금 크게 약진해서 기지개 킬 겁니다. 왜냐? 정치가 바뀌고 사람들 의식이 바뀌었는데 지식인도 따라가야죠. 지식인이라는 건 미네르바의 부엉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뭐냐? 해가 진 다음에 알아요. 사회의 흐름이 잡힌 다음에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뭐냐? 중동 이슬람 석유 폐악질 이게 세계 석유 안보 질서로 바뀌었잖아요. 중국과 피 섞어서 먹고 사는 거. 아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탈중국해야 돼요. 중화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도 중화권 탈중국해야 됩니다. 이제는. 탈중국 정도가 아니라 이거 딱 문재인도 이제 고소고발해야 되고요. 중국도 고소고발해서 중국 재산 다 저기 투자 여기 한국에 갖다 놓은 재산 다 몰수해 버려야 돼요. 개인 재산은 몰라도 그 저기 기업체에서 투자한 것도 다 몰수해 버려야 돼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국의 그 화교 그건 참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때는 워낙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또 화교 분들이 이제 조선 말 망할 때 들어와 가지고 노른자유 되는 그 금융과 부동산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태니까 그 반 화교 정책 취해서 그렇게 하듯이 그 화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못된 짓 하다시피 해서 사실 요새 기준으로 보면 불법적 행위예요. 그거 요새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법이 합법적으로 이제 못 써야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햇볕 침묵이 이제 분단구조 붕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나자빠지는데 저 분단이 어떻게 유지돼요? 하루아침에 해장국거리죠. 미국 입장에서는. 즉 과거의 다섯 가지 모순적 상황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 두 기득권 세력이 발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두 개의 기득권 세력이 지배합니다. 하나는 문팔육이 이끄는 종중 종북 연방제 기득권이고요. 다른 하나는 조선중앙이 이끄는 친중박쥐 영구분단 기득권이에요. 이 두 기득권이 헤쳐먹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 두 기득권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야합하죠. 이번에 헌법 납치기도 했던 건 야합이죠. 둘이 야합해서 한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두 기득권을 대립시켜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대립시키냐? 우리가 지역에서 모이면 됩니다. 지역에서 모이면 이 두 기득권 중에 이제 그 조선중앙이 이끄는 친중박쥐 영구분단 기득권을 대표하는 특히 미래통합당 쪽 이번에 많이 될 거예요. 그쪽 국회의원들 당선자들 잘 말 안 듣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의 제1위적 인생 목표는 뭐냐? 조선중앙 말 듣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재선되는 거예요. 근데 표를 움직이네 자유시민이. 자유시민 말 들어야지. 그럼 이제 대립을 하게 돼요. 이게 양쪽이. 대립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반을 차근차근 늘려가야 돼요. 우리가 그 전술을 씌워야 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밌는 일도 있었죠. 미래통합당의 광주 서갑인가에 우리 지인이 출마를 했어요. 주동식. 좋은 글 많이 쓰는 친구예요. 광주 사람인데 좋은 글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여기 이제 주대환 선배라고 아실 거예요. 그 사회민주주의자인데 이제 우남이승만 인정하고 종북 되게 비판하는 양반이죠. 저런 사회민주주의자 같으면 같이 놀죠. 대한민국 굉장히 좋아하는 민주주의자죠. 종북이란 단어를 2006년에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 주동식 선배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또 일하고 있는 친구는 이제 한 2, 3년 저기 저보다 젊은 후배뻘 되는데 노가다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그 차량에다가 주동식 선수가 이제 뭐 광주에서 출마해서 뭐 선거비 보전 받겠어요. 그러니까 차량비가 한 1, 2천만 원 들거든요. 저게 보름 동안 돌리는데 그거라도 아끼라고 이제 저렇게 이제 원래 이제 그 태극기 집회 때 연설하던 거에다 조금 더 확장해서 저 빨간 파이프로 조금 더 확장해서 구조 잡고 싸구려 그 OSB 저 무늬 있는 싸구려 합판 비슷한데 합판보다 훨씬 싸죠. 약하고 OSB 사다가 장막 치고 이제 페인트 칠해서 갖고 있는 이제 저거 장비, 저 음향 장비 얹어가지고 이제 보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보내질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자유시민이 움직이는 방식이거든요. 저거 돈으로 계산하면 돈 안 나오죠. 근데 서로 이렇게 뜻을 맞춰서 이제 같이 십시일반 도와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몸빵하고 어떤 사람은 돈도 좀 하고. 저 노가다 하는 친구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에요. 근데 완전히 종북하고는 담을 싼 친구죠. 우리 저 후배인데 노가다 굉장히 잘하죠. 프로죠. 세상 뜻이 없어서 저렇게 이제 노가다 가끔 하면서 사는 친구인데 또 돈복은 있어서 장기 투자하면 부동산이 또 돈을 좀 만들어요. 꽤 많이 만들어요. 이 친구가 카이스트 때 한국 주택 가격의 형성에 관해서 쓴 석사 논문이 지금도 인용됩니다. 자기 논문에 따라서 투자해서 한때 강남에서 그 개포 주공 아파트 같은 아파트 9채나 갖고 있었죠. 어머니랑 같이 해서. 그래서 집안을 일으켰죠. 근데 저 친구가 이제 그래도 돌아가는 캐시는 별로 없거든요. 또 이제 집안 일으키고 그거 다 이제 형제들한테 가고 해서 저 친구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친구는 아닌데. 그래도 또 저렇게 노가다도 하고 없는 돈에 또 몇백 만들어서 주동식 선수한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게 저희 자유시민의 행태죠. 저렇게 하면서 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자유시민은 이번에 이제 공공선거 지원단 활동 엄청 하고 있죠. 이건 www.2020korea.org에서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게 한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30일에 끝나요. 이게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이 조직 끝나가면서 100만 시민으로 옮겨 타게 됩니다. www.100만.kr로 옮겨 타게 되는데 그래서 공명선거 지원단에서 다져진 조직이 100만 시민의 선거구 조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격전지가 저희 나라 선거구로 볼 때 격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서울 50개, 경기 60개, 인천 13개, 대전 7개, 부산 18개, 울산 6개, 창원 5개, 충북 청주 4개, 충남 천안 아산 세종 합쳐서 7개. 여기가 격전지예요. 이 격전지 다 더하면 170개입니다. 여기서 결판 나는 거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4월 15일 총선 끝났을 때 83개 정도에서 83개 선거구에서 격전지 170개 중에 83개 선거구에서 선거구별 활동을 하는 핵심 조직이 만들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격전지 중에 저희랑 친화적인 데가 이제 한 44개 됩니다. 대구, 경북, 경주, 포항, 경남, 충북 기타, 충남 기타, 경북 기타 합친 게 44개인데 비격전지 저희 친화적인 데에서는 13개 정도가 움직여요. 그리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데가 호남하고 제주 그리고 죄송하지만 강원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걸 기타 광역이라고 불렀는데 거의 39개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격전지에서 활성 선거가 83개 그다음 비격전지 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계가 좀 잘못됐는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96개 정도 활성 선거가 나오고 격전지에서는 83개나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뭐 할 거냐 이 선거 이
우리 공명선거지원단 또 100만 시민 그 이후에는 그럼 뭐 할 거냐. 일단 4.15 총선 때까지 후보 한번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주부터 아마 주요 후보를 도를 텐데 그러니까 각 선거구에서 1등, 2등 후보. 사실 지역구 후보의 1등, 2등이면 뭐 미래통합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해서 예를 들면 헌법 납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선거법 제대로 개정해서 사전투표를 원래 오리지널대로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 부재자만 하는 투표로 증명된 부재 사유가 존재하는 부재자만 하는 투표로 원상복귀시키는 것.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선거법 중에 제일 잘못된 게요. 왜 이렇게 그 보스 그러니까 옛날에 YS 김대중은요. 표를 몰고 다니고 돈을 몰아서 나눠주는 혹은 자기도 인마에 포켓하는 그런 보스예요. 근데 보스 정치가 약화되면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저질러 놨냐면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게 저질러 놨어요. 그래서 정치 신인이 덤벼들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권 장악하면 공천권 가지고 막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아주 개판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당락에 관한 운동을 6개월 전부터 못 하잖아요. 그러면 4.13 총선이면 10월 13일부터 4.15면 10월 16일부터 못 한 거예요.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활동은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럼 현역 국회의원의 같은 당이야. 미래통합당으로 나가려 그래. 동작을이야. 내 나경원 드립 받아야겠어. 내가 6개월 동안 동작을 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 2주 빼고는. 예비후보 뭐 한 2달인데 그 예비후보 때는 본인과 직계가족이 명함만 나눠주고 다닐 수 있죠. 국회의원은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없애야 됩니다.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물론 금품 향응은 단속해야 되지만 뭐 세미나를 연다든지 포럼을 연다든지 지역 주민 모임을 연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의 현재의 국회의원 현재의 정치를 비판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으로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 민초에 기반한 자유민주 시민의 민초에 기반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요. 그 당시 그렇게 고치겠냐. 민초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고치겠냐. 일부러 그때 자유 싹 빼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들이대야 되니까. 그럼 이거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하면은 나중에 가서 큰일 날 것 같고 서약 안 하자니. 서약 안 할 도리는 없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선거 전까지는. 전 3가지 정도 생각해요. 헌법 납치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그 짓 할 거냐. 그다음에 4월 16일 당선자 딱 정해지면 제 생각엔 16일, 17일 우리 조직이 16, 17, 16일이 목요일일 거예요. 17일이 금요일이죠. 16, 17일 날 특히 17일 당선자 압박해야 돼요. 바로 뭐 선거법 그렇게 고칠 거냐 헌법 고칠 거냐 어쩔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압박해서 가서 그땐 가서 당선 축하한다. 근데 당신 어떻게 21대 국회 할당할래? 이런 짓 또 할래? 그다음에 16일부터 아까운 낙선자와 라인업 해야 돼요. 아 선생님 아깝게 떨어지셨네요. 경선 낙선자 본선 낙선자. 만약에 뜻이 있으시면 저희랑 같이 갑시다. 저희가 판 깔아드릴게요. 물론 그때 가서 공천 받고 안 받고는 저희랑 관계없는 일이고 저희가 직접적인 관계 못할 일이지만 선생님이 이 지역사회에서 만약에 뿌리 내리고 싶다면 같이 갑시다. 바로 해야 돼요. 16, 17일부터.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새 저희 이제 공명선거지원단 저희 멤버들이 이제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노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구멍숭숭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해서 표적질 막아내자. 뭐 이거 맞는 얘기죠. 조폐공사 앞에 가서 집회 잘 만들어서 더 강화해서 위조 집회 막아내자. 그거랑 뭐가 달라요? 이걸 갖고 이제 다니는데 이게 이제 숫자가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1,500개가 떠요. 그러면 1,500명이 주말에 한꺼번에 나가면 이게 노출이 3,000을 곱해야 되니까 450만, 500만 명이 봅니다. 흔들흔들합니다. 이게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이제
패널을 차고 이제 시위하는 분한테 와서 이제 선관위라고 이제 자칭하는 분들이 뭐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꾸 제재를 가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명선거지원단 활동하시는 분들께 오늘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거금을 들여서 보냈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만시민 헌법소 자연시민단의 핵심 참여단체인 이선본 자유본 공명선거지원단입니다. 패널을 차고 시위하시는 분 중 선관위에서 자꾸 불법이라고 제재한다고 말씀 전해주시는 경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미리미리 해치우고 선거일에 놀러가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미지가 담긴 사전투표 홍보 광고는 전혀 안 보입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만 사전투표합시다. 본투표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라는 저희의 주장이 이기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실제로는 선관위에 충원된 일용직 혹은 선관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이 불법이라고 시비를 걸어오면 다음과 같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해 주십시오. 첫째, 휴대폰 비디오를 켜시고 상대방에게 소속 직위 근무처 이름이 나타난 신분증을 요구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이 초상권 운운하며 비디오를 끄라고 요구하는 경우 끄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경우 초상권이 없습니다. 신분증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등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공무원임이 증명되지 않았기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히십시오. 셋째, 상대방에게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이 경우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첫째, 구멍숭숭 사전투표라는 표현은 근거가 없기에 불법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권에 대해 위조지폐 만들기 딱 좋은 구멍숭숭 지폐라고 말하는 경우 이는 평가, 해석,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됩니다. 상대에게 당신은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가, 해석,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둘째, 부재자가 아니라면 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결국 사전투표 노이기 때문에 선거자유 침해다. 라고 상대방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어 실력 부족입니다. 부재자가 아니라면 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의 신분증 찍고 본인 신분증 보여주면서 조치해 보세요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 변호사들이 실제로 조사,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합니다. 셋째, 소책자 공명선거지원단이 자유통일한국을 만들어냅니다에 허위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신 손에 들고 있는 소책자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논점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백모가 검찰 법정에서 다툼해야 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이 같은 지리한 사법 싸움에 시달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소책자는 휴대하지 마십시오. 소책자 참 이미 절판됐어요. 다. 자,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은 이번 총선에서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170개 중에 83개 핵심 지역만. 반에서 이미 전국 격전지 170개 선거구 중 83개 선거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우리 공명선거지원단 또 미래의 100만 시민이 이미 맹활약하고 그 코어 그룹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자유만세, 진실만세, 생명만세, 대한민국만세, 북한 해방만세. 제가 이런 장문의 메시지를 이번에 우리 공명선거지원단 회원들 또 한 수천 명한테 오늘 장문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보냈습니다. 자, 아까 이거요. 이게 이제 10,000원에 2세트 보내드리죠. 2벌. 그러니까 4피스. 그래서 물류비 포함이고요. 이렇게 말아집니다. 네, 휴대하시기 편하고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이슈가 바뀌고 시점이 바뀌면 종이로 다른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010-3330-1142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